솔직히 재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심지어 저는 파혼 후 재결합인 셈인데 와, 이 재회가 어떻게 가능했지?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재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연꿀님들 연잘님들, 연애의 자격 가람쌤이에요. 1편 영상 다 보고 오신 거 맞죠? 안 보고 오셨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보고 오세요. 애인을 지치지 않게 하는 꿀팁이 가득 들어있는 영상이니까요. 그럼 오늘은 1편에 이어서 제가 진짜로 헤어지게 된 계기인 세 번째 이별 통보와 재회한 이유, 어떻게 재회가 가능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럼 우선 제가 세 번째로 이별 통보한 이유부터 풀어드려야겠죠. 보통 여자분들이 실망하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성 친구 문제, 연락 문제 뿐만 아니라 아마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내 남자친구가 설마 마마보이인가?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심지어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이라면 내 남자친구가 시부모님과 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모두 인사를 드렸는데요. 하필 남자친구가 본인 어머니께 우리 관계에 대한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평생에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제가 예민해지고 실망감이 극에 달해서 또 화를 내게 됐죠. 그런데 플라이트 유형인 제 남자친구는 저의 화를 풀어주기보다는 제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놔뒀고, 아,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화를 풀어주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나도 그런 남자 필요 없어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생각이 극단적으로 치닫다 보니까 저희는 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재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심지어 저는 파혼 후 재결합인 셈인데 와, 이 재회가 어떻게 가능했지? 싶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재회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풀어드릴게요. 세 번째 이별 통보 후 진짜로 헤어지기까지 이 모든 과정이 1년 6개월 동안 일어난 일인데요. 막상 제가 이별 통보를 해놓고도 사실은 저도 재회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남자친구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냥 몇몇 가지 부분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유튜브도 많이 보고 사랑과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도 과연 우리가 재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죠. 심지어 저희는 6개월 동안 서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재회화법으로 유명한 너 아시죠? 이 너를 몰라도 재회가 가능한 경우 영상에서 자주 다뤄드렸는데요. 바로 소구점. 소구점이 없는 상대는 최악의 재회 상대로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정도로 재회에서 소구점은 중요해요. 제가 재회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와 제 남자친구는 서로 소구점이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솔직히 이제 제가 재회 상담을 하다 보니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제 재회 방법을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6개월 동안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었고, 제가 헤어지던 당시에 너무 화를 내던 상태라서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저를 잡으면 역효과가 날까봐 남자친구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서로 대체가 불가능한 소구점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저희도 재회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소구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연애를 했다면 재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첫 번째, 연애 때 서로 식습관이나 라이프 스타일, 도덕관이나 유머 코드 등이 잘 맞았다. 두 번째, 서운함의 표현을 많이 하지 않았다. 2번 같은 경우 제 남자친구는 한 번도 저한테 서운함을 말한 적이 없고요. 저는 살짝 있긴 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정도나 빈도가 낮다는 걸 제 남자친구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운한 부분을 잘 풀어주다 보니까 연애하면서 지치기보다 잘 맞는 부분이 더 컸고요. 그리고 같이 있을 때 진짜 어느 누구보다 더 재밌고 안정적이었다는 게 재회가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가진 무기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무기가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는 특별한 것이라면 우리가 헤어졌을 때 재회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죠. 이렇게 제가 3번의 이별 통보 후 재회까지 한 썰을 풀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재회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는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재회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려드린 꿀팁 잘 숙지하셔서 우리가 헤어지지 않게, 혹시나 삐끗해서 헤어지더라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그대로 놓치지 않도록 잘 세팅해주세요. 전 이미 헤어졌는데 상대방이 소구점을 몰라요. 가람쌤 같은 연애는 아니지만 재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죠? 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재회 가능성 진단 링크 있어요. 그쪽에 상황 자세히 적어서 제출해주시면 같이 응원해드릴게요. 오늘도 연잘님들 위해서 꿀팁 잔뜩 드렸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도움이 된 영상 또 가지고 올게요. 안녕!